자, 우리나라에서 아이 키우는 분들, 교육비 때문에 정말 허리가 휜다는 말 많이 하시죠?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. 초, 중고 시절 내내 그렇게 우리를 짓누르던 사교육비가 막상 대학교에 가면 그 부담이 확 줄어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, 교육비 부담의 놀라운 반전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. 정말 끝이 있을까? 이 질문 아마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. 사교육비는 해마다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데 이건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아요. 그쵸? 자,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5단계로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. 왜 이렇게 힘든지 그 구조를 먼저 보고요. 그리고 대학교가 어떻게 이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지. 마지막으로 두 시스템이 뭐가 그렇게 다른지 확실하게 비교해 드릴게요. 첫 번째, 바로 이 끝나지 않는 부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초, 중고 시절 사교육비, 이거 정말 끝이 없는 릴레이 경기 같잖아요. 근데 이게 그냥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. 명백하게 우리 교육 시스템 그 자체에 뿌리가 깊게 박혀 있습니다.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돈을 써야만 하는 걸까요? 그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면요. 단 하나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. 아주 강력한 4가지 동력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이 경쟁을 계속 부추기고 있는 거죠. 네, 바로 이 4가지입니다. 하나씩 볼까요? 먼저 좋은 대학 나와야 성공한다는 이 뿌리 깊은 학벌주의, 그리고 이걸 위한 피 튀기는 입시 경쟁이 있죠. 두 번째는요. 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쫙 서열이 매겨져 있잖아요. 그러니 다들 위로 올라가려고 발버둥 칠 수밖에요. 세 번째는 불안정한 정책, 여기에 친구를 적으로 만드는 상대평가까지.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큰데 바로 공교육만으로는 안 된다는 부모님들의 그 불안감. 이 4가지가 합쳐지니까 사교육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 되어버린 겁니다. 자, 이렇게 초중고 시절을 버텨냈어요. 그럼 이제 대학교는 돈이 더 많이 들겠지? 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잖아요. 그런데 바로 여기서 아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. 오히려 재정적인 부담이 훨씬 가벼워져요. 아니,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? 바로 대학교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 돈 문제의 책임 주체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입니다. 이제 더 이상 우리 부모님, 우리 가족만의 짐이 아니에요. 국가가 그 짐을 함께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죠. 대학 등록금은요, 패러다임 자체가 달라요. 초중고 사교육비가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지출이었다면 대학 등록금은 학생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겁니다. 완전히 다른 철학이죠.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숫자, 150만 명입니다. 2026년부터는요, 중산층까지 포함해서 무려 150만 명의 학생들이 국가 장학금 혜택을 받게 돼요. 이건 그냥 지원 좀 해줄게 정도가 아니라 국가가 아예 팔을 걷어붙이고 만든 거대한 시스템이라는 뜻입니다. 그리고 이 시스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예요. 이게 뭐냐면 일단 돈 걱정 말고 학교 다녀라 이겁니다. 부모님 소득이 얼마든 상관없이 등록금은 나라에서 빌려줘요. 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단 1원도 갚을 필요가 없어요. 나중에 취업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천천히 갚아나가는 거죠. 그러니까 부모님 지갑이 아니라 내 미래의 능력으로 학비를 내는 구조인 거예요. 정말 획기적이죠? 게다가 이자율을 좀 보세요. 1.7%? 와, 요즘 같은 시대에 1.7% 고정금리라니 이건 거의 공짜나 마찬가지 아닌가요? 학생들이 빚더미에 앉지 않도록 국가가 확실하게 지켜주겠다는 신호죠. 매년 얼마가 될지 예측도 안 되는 사교육비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.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. 지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. 저소득층이나 아이가 많은 집은 아예 등록금 전액 면제, 재학 중에는 이자도 안 내도 되는 학생들이 많고요. 심지어 공부하면서 쓸 생활비, 멀리서 와서 지낼 집세까지 지원해줘요. 말 그대로 학생은 다른 걱정 말고 공부에만 전념하라는 아주 촘촘한 지원 시스템인 거죠. 자, 그럼 이제 한번 정리해 볼까요?
지금까지 이야기한 초중고 사교육비와 대학 등록금, 이 둘을 나란히 놓고 보면요.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.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. 왼쪽의 사교육비는요, 재원이 100% 우리 집 소득이에요. 당장 현금으로 나가야 하는 돈이고 그 부담은 온전히 가족이 짊어집니다. 반면에 오른쪽, 대학 등록금은 어때요? 국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재원이죠. 지금 당장 돈 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내가 벌어서 갚는 구조고요. 그러니까 부담 주체가 가족에서 국가와 미래의 나로 완전히 이동하는 거예요.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. 결국 이겁니다. 초, 중, 고 시기는 경쟁이라는 구조에 갇혀서 각자 도생해야 하는 말 그대로 사적인 전쟁터예요. 하지만 대학부터는 지원이라는 공적인 인프라 위에서 움직이는 거죠. 사적인 경쟁 대 공적인 투자.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. 대학교에서는 이렇게 잘 작동하는 국가 지원과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멋진 시스템. 왜 이걸 초중고 단계에는 적용할 생각을 못하는 걸까요? 어쩌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 지독한 사교육 문제의 해답이 바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다른 시스템 속에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? Welcome. If you enjoy our insights, remember to subscribe and like. 구독 and 좋아요.